잠깐만 이대로 있어요. 민박집 전체가 정전으로 어둠에 쌓이자 진숙은 살포시 우영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진숙은 엄청난 물건에 온몸을 떨며 몸부림쳤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가을 비바람이 몰아치는 항구마을, 간판등들이 흔들리며 꺼질 듯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노크하는 것처럼 들렸죠. 63세 박진숙은 평소에도 부지런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민박집 곳곳을 청소하며 혹시나 들어올 손님을 기다렸지만 이런 날씨에 누가 올까 싶었습니다. 아이고, 또 비가 새네. 진숙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가지를 가져다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리비가 또 얼마나 들까? 아들 부부는 해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지만 연락은 명절 때나 겨우 한 번씩이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좀 빠듯했죠. 민박집 수입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를 맞추기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진숙은 전기세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불필요한 전등은 일찍 꺼버렸어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와는 다른 분명한 노크 소리였어요. 진숙은 깜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밤에, 그것도 폭우가 쏟아지는데 누가 올까요?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5 정도로 보이는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방 하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최영우라고 합니다. 항구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합숙소에 누수 사고가 나서 당분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진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를 들이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빈방을 놀리기엔 아까웠어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진숙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2층에 깨끗한 방이 하나 있어요. 영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만 신세 지겠습니다. 방을 안내하면서 진숙은 영우를 살펴봤습니다. 손톱 밑에 묻은 때와 거친 손을 보니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어요. 말투도 예의 바르고 뭔가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전직 버스 기사였어요. 영우가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진숙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구나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기척이 나니 묘하게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그럼 천천히 쉬세요. 아침에 식사도 준비해 드릴게요. 진숙은 방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영우의 방 불빛이 켜지자 갑자기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깜빡거리던 전등들이 모두 꺼져버렸어요. 그대로 정전이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민박집 전체가 갑작스럽게 어둠에 잠겼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응급등만이 붉은 불빛을 내뿜으며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진숙은 손전등을 찾으려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영우였어요. 그는 정전이 되자마자 바로 방에서 나와 진숙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버스 기사 시절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처럼 위기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휘청거리는 진숙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서 영우는 그녀의 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 향을 맡을 수 있었어요. 오래된 집 특유의 나무 냄새와 섞여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든든한 품에 안겨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어요. 영우가 진숙을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배려가 넘쳤어요. 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회용 가스버너에 불을 켜니 작은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어요. 진숙이 찻잔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마음 한편에 숨어있던 외로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자꾸 맞닿았습니다. 혼자 계신가 봐요. 조용히 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남편 먼저 보내고 민박은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둠이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진숙의 숨소리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고 영우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영우가 진숙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거친 일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닿자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숙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지자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우의 거친 손이 진숙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고 진숙은 눈을 감았어요. 처음 보는 남자의 손길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입술이 스치는 순간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며 체온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숙의 가슴에서는 10수년 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영우 역시 잊고 있던 따뜻함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둠이 두 사람을 감싸 안은 채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서로의 품에서 나누는 체온과 숨소리,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손길들이 오래된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했습니다. 새벽 무렵 두 사람은 서로의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밤이었고 서로에게는 삶의 새로운 온기를 선사해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동작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지나치게 정돈된 움직임 속에서 어젯밤의 흔적을 지우려는 마음이 엿보였거든요. 내가 어제 뭘 한 거야?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계단 쪽을 힐끗힐끗 바라보며 영우가 언제 내려올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막상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영우는 이미 깨어 있었지만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어젯밤을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따뜻함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주인과 손님이라는 경계를 넘어버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컸어요. 결국 영우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중한 인사를 건넸고 진숙도 담담하게 응답했어요. 두 사람 모두 어젯밤의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식탁에 앉아서도 시선이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진숙은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지만 평소보다 더 많은 밑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메웠습니다. 뭔가 보상하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색함을 음식으로 메우려는 것이었을까요? 영우는 감사 인사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밥맛이 정말 좋다고 이런 정성스러운 식사는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영우는 자연스럽게 콘센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정전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것 같다며 전기 안전 점검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는 진숙과의 거리를 조절하면서도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진숙 역시 청소에 더욱 열중했어요. 이미 깨끗한 곳을 또 닦고 정리된 물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쁘게 움직이면서 어색함을 감추려 했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서로에 대한 의식을 더 드러내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시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영우가 전기점검을 끝내고 보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큰 문제는 없지만 몇 군데 낡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는 영우의 모습에서 진숙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싱크대 하부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배관의 연결 부위가 느슨해진 것 같았어요. 진숙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전기 문제에 이어 수도까지 고장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집의 노후함이 다시 한번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아침을 연출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여운과 함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진숙이 누수 수리 견적서를 찾기 위해 벽장을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높은 선반 위에 놓인 낡은 상자를 꺼내려다 손이 미끄러져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리면서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영우가 얼른 달려와 흩어진 것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0년 전쯤으로 보이는 마을 소풍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보이는 버스의 번호판이 낯익었거든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버스는 분명히 자신이 몰던 노선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기사 시절 매일같이 이 마을 구간을 운행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나기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워져 브레이크가 평소보다 늦게 듣는 바람에 버스가 살짝 미끄러졌거든요. 뒤쪽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한 여성이 재빨리 아이들을 붙잡고 진정시켰던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영우는 사진 속 여성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진숙이었어요. 당시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아이를 품에 안고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숙도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끈이 끊어져 곤란해하고 있을 때 버스 기사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도시락을 묶어주었던 일 말이에요. 그 손수건은 하얀색 바탕에 작은 체크 무늬가 있었는데 진숙은 그걸 집에 가져가서 정성스럽게 빨아 다음 날 터미널에 가져다 주었었거든요. 영우도 그 기억을 떠올렸어요. 젊은 아주머니가 깨끗하게 다림질된 손수건을 가져와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하던 모습을 말이죠. 당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한 장면이었는데 30년이 지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진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키우던 아이들은 이제 다 자라서 멀리 떠났고 그 시절의 활기찬 일상도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그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고 돌아 지금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영우 역시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버스 기사로 일하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진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연이 아닌 운명처럼 다가오면서 어젯밤의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어색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과거의 인연을 확인한 후 진숙과 영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달라졌어요. 단순한 민박집 주인과 손님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운명적 만남이라는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어요. 영우는 아침 일찍 공사장으로 나가기 전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었고 진숙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영우를 위해 따뜻한 국물을 끓여두곤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럽게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했던 손님이 길이 막혀 오늘은 올 수 없다며 취소 연락을 해왔어요. 진숙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체념했습니다. 문제는 비가 점점 세져가면서 지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2층 복도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영우가 상황을 살펴보더니 지붕 위 빗물바지가 막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버스 기사 시절에도 점검 하나는 철저하게 했던 성격이었습니다. 진숙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영우는 이미 사다리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올라가기엔 미끄러워서 위험하니 아래에서 사다리를 붙잡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진숙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결국 함께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좁은 지붕 위는 빗물 때문에 매우 미끄러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붙잡고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영우가 빗물바지를 청소하는 동안 진숙은 그의 허리를 꽉 잡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두 사람은 더욱 가까이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을 길을 지나가던 김씨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붕 위에 붙어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마치 포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김씨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인 진숙이 민박집에 머무는 남자와 수상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였어요. 지붕 위에서 밤늦게 붙어 있었다는 목격담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습니다. 민박집 예약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몇 명의 단골 손님들도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진숙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지만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끼고서야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마을 이장이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숙에게 마을에 체면이 있으니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충고했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를 들여놓고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며 장기 투숙객은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진숙은 억울하고 창피했어요. 단순히 집 수리를 도와준 것뿐인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힘들게 꾸려가는 민박집 운영에 타격이 올까봐 걱정되었어요. 영우 역시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 때문에 진숙이 곤란해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고마웠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영우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이 집에 있어 달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으니 제발 혼자 두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느덧 영우가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순간 영우의 거친 손이 천천히 올라와 진숙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진숙의 얇은 가디건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진숙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자 그녀의 어깨가 영우의 품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우가 진숙을 조심스럽게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자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이 맡아졌어요. 진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영우는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살며시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진숙은 영우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섞이면서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애틋함이 동시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영우의 다른 손이 진숙의 머리를 살포시 당기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진숙의 몸이 살짝 경직되었다가 곧 영우의 품에 완전히 맡겨졌어요. 그녀의 손이 영우의 등에 올라가 셔츠 천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마치 그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간절한 몸짓이었어요. 키스는 처음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한숨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오직 서로의 체온과 심장 박동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우의 손이 진숙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더욱 단단히 안았어요. 진숙 역시 영우의 목 뒤로 팔을 올려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면서 서로의 온기가 옷을 통해 전해졌어요. 세상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서로만이 서로의 위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담은 포옹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을의 소문도 사람들의 눈초리도 모두 잊고 오직 서로만을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뒤 마을 전기안전점검 차량이 민박집 앞에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흰색 작업복을 입은 점검원 2명이 내려 장비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진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최근 이 집에서 정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마을 이장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전점검 요청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진숙은 긴장한 채 점검원들을 맞이했어요. 혹시나 전기시설에 문제가 발견되면 큰 수리비가 들어갈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예약이 줄어든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컸습니다. 마침 오전에 체크인 예정인 손님이 도착했어요. 중년 부부였는데 깔끔한 시설을 기대하며 온 것 같았습니다. 진숙은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안내하며 방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라도 손님 응대는 완벽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방 쪽 전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오래된 배선 탓에 또다시 전압이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손님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남편이 불평하려는 기색을 보였어요. 진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점검원들 앞에서, 그것도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영우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일단 전열기구 전원부터 꺼야 한다며 냉장고와 전기포트 플러그를 뽑기 시작했어요. 버스 기사 시절 운행 중 배터리 과부하 경고등이 켜지거나 실내등이 나갔을 때 즉시 전기 소모를 줄여 더 큰 사고를 막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걱정스러워하자 진숙은 재빨리 비상용 랜턴을 가져와 건넸어요.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영우는 이미 차단기암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우선 전기를 차단하고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점검원 중 한 명이 영우의 대처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황 판단이 정확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우는 점검원에게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어떤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점검원은 영우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지금처럼 신속하게 대응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배선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으니 조만간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덧붙였어요. 진숙은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을 상황을 영우가 침착하게 나서서 해결해 준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손님들도 영우의 전문적인 대처를 보고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우 역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숙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든든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어요. 점검원들이 돌아간 후 손님들도 예상보다 빠른 복구에 만족해하며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위기는 무사히 넘어갔고 진숙과 영우는 서로가 있어 이런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늘 일을 돌아보며 조용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운 시선을 보내도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민박집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우가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오래된 벽을 새로 칠하고 각 방마다 환풍기를 설치했거든요. 곳곳에 쌓여있던 먼지와 낡은 냄새가 사라지면서 집 전체가 생기를 되찾았어요. 진숙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깨끗하게만 치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님의 입장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청소와 접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의 리뷰란에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깨끗하고 친절하다는 평가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설 관리가 꼼꼼하고 주인의 정성이 느껴진다는 후기들이 눈에 띄었어요. 영우는 낮에는 여전히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퇴근 후와 주말에는 민박집의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삐걱거리던 문고리를 교체하고 누수가 있던 화장실 배관을 정비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보일러도 점검해서 온수가 잘 나오도록 조치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팀워크가 놀라웠어요. 진숙이 손님 응대를 하는 동안 영우는 뒤에서 묵묵히 시설 점검을 했고 영우가 수리 작업을 할 때는 진숙이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잠재우려면 민박집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말로 변명하기보다는 결과로 보여주자는 거였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집을 가꾸고 서비스를 개선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재방문하는 손님들도 생겼어요. 특히 깔끔한 시설과 세심한 서비스에 만족한 손님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은 오랜만에 집이 살아난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영우와 함께라면 가능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영우 역시 자신이 정말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이혼 후 자신감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나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진숙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작은 사업이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이 된 손님이 체크인하면서 한 말이 두 사람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부부가 운영하는 집이라 그런지 편안하다고 다음에도 꼭 오고 싶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진숙과 영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미 부부처럼 호흡을 맞추며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로비에 앉아 한 달 매출을 정리했어요. 숫자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영우는 다음 달 계획을 적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포함시켰고 진숙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에게는 이제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바람이 완전히 찬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나자 민박집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진숙은 로비 테이블에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전기료를 아끼려는 습관이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조용한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영우가 냉장고에서 작은 와인병을 꺼내왔어요. 며칠 전 공사장 동료가 선물로 준 것인데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거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촛불 앞에 마주 앉아 잔을 기울이며 지난 몇 주를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어요. 정전이 되던 그 밤, 과거의 인연을 발견했던 순간, 마을 소문으로 힘들어했던 시기, 그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한 날들까지 말이죠. 진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일들이라고, 영우가 없었다면 민박집 문을 닫아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영우도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혼 후 자신이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진숙과 함께 지내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영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계속 여기 남아도 되겠냐고, 진숙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냐고 말이에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진숙의 입장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진숙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영우 없는 이 집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이곳이 진짜 집 같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던 시절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고 고백했어요. 영우는 작은 수첩을 꺼내 생활비 분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민박집 운영비로 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시설 보수와 개선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진숙은 자신의 체크리스트 옆에 영우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어요. 이제부터는 둘이 함께 운영하는 민박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공식적인 서류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소중한 약속이었어요.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우의 손등에는 공사장에서 생긴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진숙의 손에는 오랜 살림살이로 인한 굳은 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흔적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각자 살아온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나이에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각자의 과거 이야기, 꿈꾸는 미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따뜻함과 설렘이 촛불처럼 은은하게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영우가 촛불을 끄려고 했지만 진숙이 말렸어요. 마지막까지 다 타도록 두자고,
이 순간을 조금 더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도 충분히 통하는 마음, 서로가 있어 든든한 안정감,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내뿜으며 꺼지자 민박집 간판의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빛을 내는 그 간판처럼 진숙과 영우도 서로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젊었을 때 스친 인연이 30년이 넘은 후 다시 만나 마지막 사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적인 재회일 수도 있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죠. 세상의 시선이 차갑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버겁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걸 보여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느 순간에든 소중한 인연을 만나시길, 그리고 그 인연을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